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워싱턴 DC입니다. 미국이 수도죠. 어쩔 수 없이 세계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 하면 백악관을 떠올리시거든요. 내부까지 보시려면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떠올리는 것이 국회의사당입니다. 미국은 삼권 분립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행정부와 입법부 를 대표하는 이 두 건물이 굉장히 유명하고 볼만해요. 그리고 사법부가 있는데 그 건물은 그다지 유명하진 않습니다. 도리어 FBI 건물과 펜타곤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하지만 워싱턴 DC에는 이 이상의 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미국 수도이니만큼 미국 수도의 역사는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첫 수도는 뉴욕이다, 필라델피아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만 정식 수도는 워싱턴 DC가 처음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왜 뉴욕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취임식을 한 곳이 뉴욕시에 있는 지금은 페더럴 홀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곳을 가보시면 조지 워싱턴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당시에는 연방정부 청사였다고 하고요. 19세기에 이곳이 관세청으로 바뀌었고요.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 가실 분들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국 독립을 위한 모임, 대륙회의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대륙회의가 이루어진 곳이 필라델피아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에 가보시면 독립기념관을 만날 수 있고요. 정말 귀여운 자유의 종도 만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때까지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수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13개 주가 독립성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인 거죠. 그래서 13개 주 어디에도 수도를 설치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3지대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부와 남부가 서로 다른 경제체제, 한쪽은 공업 중심, 한쪽은 농업 중심. 그래서 미국의 탄생 초기부터 갈등이 있었어요. 여기에 중립지대로 잡은 것이 바로 지금의 워싱턴 DC 위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도 이 워싱턴 DC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정된 워싱턴 DC로 이사한 것은 1800년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인구는 8,000명. 다시 얘기해서 아무도 안 살던 곳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워싱턴 DC에서 가장 볼만한 것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박물관입니다.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쫙 펼쳐져 있어요. 건물이 한 개가 아니고요. 다양합니다. 심지어 무료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워싱턴 DC를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려요. 특히 자연사 박물관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전시물로 유명합니다. 압도적입니다. 혹시 박물관은 살아있다 원을 보셨다면 그 자연사 박물관은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파크에 붙어있는 자연사 박물관이 배경이었고요. 박물관은 살아있다 2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 워싱턴 DC의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하루 종일 둘러봐도 다 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박물관도 볼만해요. 미술박물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가져왔어요. 스미소니안 박물관은 국회의사당과 조지 워싱턴 기념탑 사이에 더 내셔널 몰이라고 불리워지는 블럭에 자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몰은 쇼핑몰이 아닙니다. 그냥 잔디밭이 넓게 그리고 길게 펼쳐진 공간이에요. 그 옆으로 건물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 건물들은 대부분 박물관들입니다. 이 박물관을 취향대로 구경해 보시는 것 강추드립니다. 국회의사당 도서관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어주기도 했던 곳이거든요. 이곳을 본 다음에 걸어 나오는데 사람들의 흐름이 쏠리는 곳이 있었어요. 중간에 가방 검색도 하더라고요. 국회의사당 본 건물로 들어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표를 받더라고요. 물론 무료였습니다. 그 대기표를 받아서 들어간 곳은 극장이었고요. 한 20-30분 정도의 영화가 상영되었어요. 미국식 국뽕 영화더군요. 이걸 보고 나서 팀별로 가이드가 이끄는 국회의사당 투어가 이어집니다. 국회의사당에 2개의 타워가 있었는데 당시에 1개의 타워가 공사 중이어서 한쪽 타워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신전이 있더라고요. 미국 독립의 위인들의 동상들이 쭉 도열되어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천장은 거의 만신전 느낌
맞습니다. 이곳은 미국인들에게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저는 제3자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이런 느낌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국회의사당 투어도 추천을 드립니다. 백악관 투어보다 재밌을 수도 있어요. 국회의사당을 나서서 좀 걷다 보면 워싱턴 기념 탑을 만나게 됩니다. 해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피부병이 걸린다는 인공 연못이 나타나고요. 연못을 지나면 링컨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시내에는 미국 유명 대통령들의 기념관들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링컨 기념관이죠.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곳이고 이 링컨 기념관에서 바라보는 저 뷰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바로 더 몰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자리하고 있어요. 거의 걸어 다닐만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꽤 넓습니다. 차를 몰고 이동을 한다든가 또는 택시를 타기도 애매한 규모예요. 그래서 충분히 걷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보려면 하루로는 부족합니다. 대충 보려면 충분하겠지만요. 그리고 또 한 군데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마운트 버넌에 있는 조지 워싱턴이 살던 집을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입장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만 해요. 미국 초대 대통령의 집이어서 들어가 본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조지 워싱턴이 당시에 5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18세기 미국 동부에 부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의미가 있더라고요. 포토맥강 변에 놓여있는 이 대저택, 사실 대저택이라는 표현보다는 대농장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겁니다. 그런 공간을 느껴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곳에서 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의 묘지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실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여름에 가시면 무지하게 덥다는 겁니다. 미국 동부를 간다면 뉴욕을 많이 가시죠? 근데 워싱턴 DC까지 가볼만 할까?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내용을 듣고 한번 가보시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뉴욕의 센트럴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로드트리퍼니까 로드트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미국식으로는 가까운 곳입니다. 한 번에 가시지 말고 중간에 여기저기 들려보시면 좋아요. 들려보실 만한 몇 군데를 제가 추천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이곳이 더 유명해진 이유는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가 대화를 나누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이 호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앞에 있는 마을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 살기 위해서는 동네 주민들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만나게 되죠. 앞에서 설명드린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이에요. 또 로댕박물관도 있습니다.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생각하는 사람 진품이 있는 곳이어서 의미 있는 방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필라델피아 미술관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동남쪽 바닷가를 향하면 아틀란틱 시티를 만나게 되는데 이곳은 동부에서 가장 큰 도박 도시입니다. 도박을 하라고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비치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도박 도시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숙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하루쯤 묵어가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싱턴 DC로 내려가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빠지셔서 허쉬 공장을 방문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더더욱이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마운트 버넌까지는 얼마 되지 않으니 가시는 김에 같이 들려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숙소는 어디가 좋을까? 워싱턴 DC가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워싱턴 DC예요. 범죄를 예측하고 범죄인을 잡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워싱턴 DC를 배경으로 했을까요? 워싱턴 DC의 애매한 위치에 숙박지를 잡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에 설명드렸던 더 내셔널 몰 인근은 안전합니다. 관광에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바로 외곽에 있는 지역의 숙박 장소를 잡는 것은 비추라는 거죠. 조금 벗어나서 숙소를 잡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두 곳은 하나는 절먼타운이라는 곳이에요. 한인타운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전해요. 가장 성공적인 숙박 추억은 힐튼 호텔을 30불에
들어간 거였어요. 프라이스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예약을 했었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깔끔하면서 좋은 숙소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숙박업소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워싱턴 댈러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소도시에 숙소를 잡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깔끔하고요. 그리고 저렴하고요. 안전합니다. 더 내셔널 몰 인근을 구경할 때 주차는 어디에 해야 될까? 주말에는 노상 주차가 무료입니다. 아니면 근처에 있는 건물에 주차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종일 주차가 20에서 30달러 정도 하니까 아주 싸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싸다고도 할 수 없거든요. 편안하게 주차해 놓으시고 걸어 다니시고 다시 차를 빼서 앞에 소개해드렸던 숙박지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먼타운이나 댈러스 공항 쪽까지 40분에서 50분 정도 거리이니까 감안하셔서 일정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